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윤희숙입니다. 저는 이번에 20대 대통령 후보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망둥이라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요. 저는 돌고래가 되겠습니다. 응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윤희숙이 있는 대선판과 윤희숙이 없는 대선판은 뭐가 다르다? 뭔가 정책 기반의 얘기를 끊임없이 강제하겠죠, 제가. 그러니까 정책에 대해서 얘기하는 선거판을 지금 이번 판은 그래요. 이번 판은 특히 더 정책에 대해서 얘기하는 분위기가 아니에요. 지난 선거도 거의 그냥 완전히 승자가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는 이 5년마다 돌아오는 대통령 선거가 사실은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떻게 가야 된다는 것에 대한 일종의 잔치예요. 일종의 잔치고 생각의 싸움이에요. 우리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 건지에 대한 얘기를 너무 오래 안 했기 때문에 이번에 그걸 해야 되고, 그 생각의 싸움을 고급으로 만드는 역할을 제가 해야 되는 거죠. 그 정책판도 좀 더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다고 보시나요? 그게 내 목표죠. 아니, 대통령이 되는 게 1차 목표지만 그거만큼 중요한 목표는 기본적으로 좀 근거를 갖고 얘기하는 문화, 근거를 가지고 정책의 필요성과 그 기대 효과를 얘기하는 수준이 높아진다는 게 왜 중요하냐면, 그걸 한번 봐야지 국민들이 그걸 요구를 해요. 나는 그게 국민들이 그걸 요구하는 문화가 있어야지 이 정치가 바뀐다고 생각해요. 그냥 말을 막 하고 이게 아니라 그게 지금 도대체 왜 필요하며 무슨 근거로 그런 얘기를 하며 이걸 통해서 무슨 효과가 나올 거라고 넌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에 대한 근거는 뭐냐, 이걸 국민들이 물어야 돼요. 묻고 요구를 해야지 이 사람들이 헛소리를 안 하는데, 현재까지는 어떤 이미지 정치라는 게 그래서 별로 안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듣기 좋은 얘기 하는 거지. 그렇죠. 그리고 국회에서 그냥 넘겨버리고. 학교가 변하지 않는다는 거의 핵심은 뭐냐면 교사가 안 변하는 거예요. 교사가 안 변하는 거예요. 교육은 교사가 변해요. 근데 그 교사들을 변하게 하는 압력이라는 게, 사회적인 압력이라는 게 존재해야 돼요. 왜냐하면 저도 학생들을 가르쳐봤지만 전체 시스템이 지금 경직돼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대부분의 분들은 거기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고 큰 문제의식이 없어요. 그러면 이게 사회적인 압력으로 다가가야 돼요. 사회적인 압력으로부터 본인들이 굉장히 완전히 괴리돼 있는 거예요. 그런 건 굉장히 큰 문제죠. 저희가 계속 그걸 방치할 수는 없고, 그렇죠. 그럼 어떻게든 그 압력을 계속해서 넣어야 되는데 그러면 뭐 어떤 방법이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근본적인 문제예요. 저는 그러니까 사실 그런 것 때문에 대통령이 출마한 거죠. 왜냐하면 이 문제를 제대로 지적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 문제를 사실은 국민들한테 계속 제기해야 돼요. 이건 굉장히 근본적인 문제예요. 저는 그러니까 사실 그런 것 때문에 대통령이 출마한 거죠. 왜냐하면 이 문제를 제대로 지적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 문제를 사실은 국민들한테 계속 제기해야 돼요. 이게 지금 변하지 않을 것 같은 문제라고 보이지만 변해야 되는 문제다. 그리고 그걸 변하게 할 수 있는 존재는 사실은 사회적인 압력에서 나오는 거고, 그건 국민들이 요구하셔야 된다. 국민들이 요구하게 만드는 거는 리더의 자질이에요. 이게 우리나라가 지금 이런 수요를 느끼고 있고 이런 수요를 맞춰야 되는데, 그래야지 개개인이 행복할 수 있는데 지금 교육이 안 변하고 있다. 이거를 우리 같이 요구합시다. 이런 얘기, 담론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이런 이해 집단이 셀 때는 뭔가 뭘 주고받기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원래 지금 누리고 있는 게 되게 많을 때는 뭘 하나 주고받고의 타협이 본질적으로 어렵거든요. 그럴 때는 운동장이 너무 기울어 있을 때는 운동장을 좀 이렇게 맞춰줘야지 그게 가능해져요. 근데 그 운동장을 맞춰준다는 게 뭐냐면 사회적인 인지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국민들의 어떤 의식, 거기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다가 높이는 거죠. 그래야지 운동장이 좀 이렇게 기울어지게 되는 거죠. 뭐 어떤 노동 문제도 같은 얘기죠. 같은 얘기입니다. 정확하게 저는 같다고 봐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나가는 업계가 지금까지 자동차 업계였잖아요. 여당에서 광주 일자리라 그래서 좀 싼 일자리를 만들고 그 대신에 인프라를 좀 해주는 그런 거를 제안했잖아요. 저는 굉장히 좋은 프로젝트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게 지금 현재 자동차 업계의 평균 임금의 한 반 정도, 반이 안 되는 걸 제안했단 말이에요. 근데도 일할 사람이 많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자동차 업계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이 직장을 만약에 나가면 시장에 나가서 그 정도의 임금을 반도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자기 현재 위치를 죽기 살기로 지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뭐 하나 조그만 거 가지고 타협이 되냐?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굉장히 사회적인 압력을 사실은 높이는 일이 필요한 거죠. 저는 아쉬웠어요. 사실은 그런 얘기가 뭐라 하죠? 우리 보통 그런 얘기 하잖아요. 벙벙하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응? 벙벙하다는 게 뭐냐면 약간 그런 느낌. 그러니까 들을 때 사람들이 힘을 받지 못한다는 얘기죠. 아, 이거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는 것을 그 사람들한테 알려줘야 사람들이 마음속에 힘이 생기거든요. 근데 그런 그 얘기를 저는 못 느꼈어요. 그래서 나는 좀 다르게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저는 조카가 5이에요. 그래서 조카들이 되게 파김치처럼 있는 거를 많이 봤고 아니 그래서 그 파김치처럼 있는 얘기를 들어보면 왜 이러고 있냐 그러면 너무 합리적인 거예요. 파김치 상태가. 특히 그중에서 제가 하는 게 재정이잖아요. 재정을 보면 우리 사회는 좀 지속 가능하지 않아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지금 경제활동 5명이 노인 1명을 먹여 살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 30년 지나면 이게 1명이 1명을 먹여 살리는 게 돼요. 근데 지금 젊을 때 일자리가 없다는 거는 잠깐 놀다가 잡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젊을 때 한 5년 일할 때 놀았다 그러면 일생 동안 가는 그 소득 곡선이 밑으로 내려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 평생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지금 막 없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걸 생각해보면 이게 이 사회가 이렇게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거를 계속 느낀 거예요. 근데 이제 되게 화가 나는 거는 정말 타협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일자리를 가지고 왜냐하면 그 젊은 사람들이 왜 기회가 없냐 그러면 우리 경제가 예전에 고성장 경제에서 저성장으로 내려앉은 게 제일 큰 건데 문제는 그렇게 파이가 줄었는데 왜 그럼 청년만 힘드냐 왜 그 충격이 청년한테만 가냐 그거는 뭐냐면 예전에 만들어졌던 사회적인 룰 때문에 기성세대는 선점했단 말이에요. 그럼 선점한 사람들은 아주 안정적인 자리를 선점하고 있고 젊은 사람은 들어가지도 못하고 있으면 이게 서로 조정을 해줘야 되는 문제란 말이에요. 이런 게 바로 노동개혁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너무나 비타협적이니까 어떻게 사회가 이런 식으로 굴러가고 있느냐. 근데 제일 차적인 책임은 이제 정치인이죠. 왜냐하면 정치인은 이 사회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를 계속 생각하고 그걸 조정시켜야 되는 책임이 있는 거니까. 저는 무식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정치인들이 통상 자신들이 원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그 얘기를 이렇게 뒤트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렇죠. 아니 대부분은 그런 것 같아요. 대부분은 그러는데 그걸 왜 하느냐 그러면 왜 그렇게 하느냐 그러면 우리 정치 문화가 그렇게 지금 확립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을 설득시키거나 이게 맞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를 알면서도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얘기를 틀기 위해서 또는 자기 지지층을 끌어모으고 상대방 지지층을 밖으로 밀어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굉장히 정치공학적인 의도에 따라서 그런 식으로 말이나 논리를 비트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 생각하면 무식한 게 아니라 엄청 똑똑한 거죠. 지난 몇 달 지나면서 그게 크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그 기술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그게 왜 내가 이 자신감이 생겼냐면 그거보다 훨씬 중요한 거를 내가 가졌구나 하는 깨달음이에요. 그게 뭐냐면 굉장히 이 나라가 지금 매우 심각한 병목에 처해 있고 이 병목을 풀지 않으면 굉장히 빠르게 쇠락할 것이다. 그리고 지속 가능하지 않다. 그래서 그 해결책을 문제를 제기하고 그 해결책을 같이 찾아 나가야 되는 문제의식을 강하게 가졌다는 게 지금 사회에서는 가장 중요한 거다. 중요한 부분을 채운 다음에 그게 부수적으로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자기의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쓸데없이 남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그런 기술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그건 내가 아직 미숙한 거 맞아요. 그래서 나는 많은 사람의 얘기를 들어요. 자,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문제가 많은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까놓고 서로 얘기해 본 적이 없구나.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서둘러서 쓴 게 뭐냐면 서둘러서 쓰면 대선 경선 시작되기 전에 우리 당 후보들이 읽고 그 기반 위에서 서로 얘기를 조금 더 높은 기반에서 얘기를 시작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공공재를 제공해 준다는 의미로 굉장히 서둘러서 썼어요. 압축된 시간이잖아요, 대선 경선. 그 시간 동안 이거에 대해서 얘기할 수가 있고 그러면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같이 공감하는 그 기반이 넓어지니까 난 나라가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1년 동안 느끼고 공부한 거를 쓴 거죠.
근데 썼는데 그걸 다 쓰고 난 다음에 아 내가 나와야겠다는 결심을 인물이 없다. 인물이 없다기보다 이 얘기를 해줄 사람이 없구나. 그러니까 이게 인물이야 뭐 다 인물이지. 근데 나보다 다 잘났어요 내가 봤을 때는. 근데 문제는 요 얘기를 할 사람이 없구나. 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판만 있어서 나라를 이끌기는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건 저도 공감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분들이 지금 그분한테 자기 희망을 담고 있단 말이에요. 그건 뭐냐면 국민들의 분노가 커서 그래요. 그 분노를 이렇게 모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지금 덕목이죠. 그게 이제 이 범야권에서 굉장히 가장 큰 자산이죠, 지금. 그런데 제가 느꼈던 건 이것만으로는 나는 우리나라를 미래로 끌고 가기는 어렵다라고 난 판단을 한 거고 나는 그래서 그 목소리를 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지지율을 보면은 그분이 30몇 프로 나오고 저는 뭐 한 3% 나오잖아요. 그 국민들이 지금 느끼고 있는 게 그거란 얘기예요. 응? 그러니까 우리는 미래에 대한 얘기가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느끼는 분은 지금 3%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앞으로 내가 이거를 끌고 나가서 이 미래에 대한 얘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득해서 내 파일을 키워가는 거죠. 그죠? 그리고 키워가는 과정에서 이분하고 아주 치열하게 나는 뭐 잘 되라고 해주는 얘기가 아니라 서로 잘 되겠다고 나는 치열하게 경쟁해야 된다고 봐요. 그분이 저는 사실은 비판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랑 공감하는 게 내면에 대해서는 모르겠으나 외면은 그 이후에 강만한 굉장히 지금 보면 기재부는 원래 기재부의 전문성과 독립성이 있기나 했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완전히 종속적이거든요. 그런 모습으로 가는 길을 터줬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비판적이지만 그분이 뭐 지도자로서 어떠냐 그거는 또 딴 문제죠. 그거는 뭐 내가 그 부분에 있어서 기재부 장관으로서의 그것에 대해서 비판적이라고 해서 그게 뭐 전체를 얘기하는 건 아니니까 두고 봐야죠. 이분이 어떤 메시지를 들고 나오느냐, 내가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도 어떤 메시지를 들고 나오느냐가 그게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국민들의 마음을 들어올리느냐 그게 중요한 것처럼 김동연 장관도 나는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어떻게 국민의 마음을 움직일 것이냐. 국민들한테 희망을 보여줄 것이냐. 그 부분이 이게 아무리 똑똑한 말을 한다고 해서 국민들이 희망을 느끼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뭐에서 희망을 느낄까요? 길을 보여줘야지. 길을 이렇게 갈 수 있겠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렇게 말의 성찬을 정치가들의 말의 성찬을 듣고도 듣질 않잖아요. 관심도 없고 그렇잖아요. 믿지도 않고 관심도 없어요, 사실은. 그거를 그런 거를 바꾸면서 저 사람을 뽑고 저 사람이 말하는 대로 우리가 한번 따라 보면 우리가 더 미래가 좋아지겠다라는 그 희망을 마음속에 심어주는 거, 난 그게 정치가의 제일 큰 자질이라고 봐요.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지금 나는 그걸 하겠다고 나온 거고 다른 분들도 이 레이스에서 그런 자질을 갖추게 되는 게 아까 얘기한 그런 거지. 진정한 서로의 스파링 파트너가 돼서 범야권의 이게 좋아지는 거죠.